안녕하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며 천지개벽할 사건을 겪은 30대 여성입니다. 재밌는 사연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게 됐는데 제발 채택해 주셔서 멋진 성우님의 목소리로 읽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남들처럼 대학도 가고 스펙도 쌓아 어렵게 공기업에 들어갔어요. 27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엄마께 그동안 받았던 지원을 효도로 돌려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아빠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셔서 효도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더 살갑게 대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답니다. 아무튼 엄마께 매달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도 함께 다니며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효도가 아니라 제가 아주 잘 사는 모습을 보시는 게 진짜 효도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제 자리도 잡았으니 시집가라는 말씀이었죠.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조금 뜨뜻미지근해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그러진 않아 대답을 시원하게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고 30 초반까지 일과 운동,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다음 인연은 32살에 찾아왔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제주도에 갔다가 만난 남자였고 사는 곳이 저와 가깝고 회사 또한 가까워서 서울에 돌아와서 만나게 됐어요. 저희 둘은 곧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1년 동안 특별하면서 무난하게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연애 초반부터 계속 결혼하자고 수십 번 말했어요. 사귄 지 1주년에 프로포즈를 해줘서 깊은 고민을 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절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나려면 강산이 한번 변해도 나타날까 말까라는 생각이었고 저도 그이가 좋고 사랑스러워서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죠. 그이는 저와 비슷한 학벌과 스펙이었는데 저는 공기업, 그이는 대기업이라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어요. 돈이야 남자친구가 더 잘 벌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의 가족은 시어머니가 유일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하고 걱정했는데 예상 이상으로 저를 보는 눈이 기분 나빠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혜영이라고? 네, 어머님,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나이가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네. 결혼은 여자가 무조건 어려야 좋은 건데. 네? 연하였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저희 둘 다 젊으니까 친구처럼 잘 지낼 거예요. 결혼을 친구랑 하나? 직장은 공기업에 다닌다고? 내 아들은 대기업인데 그에 비해 많이 빠지네. 그리고 집안도 평범하다며? 네? 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엄마와 언니 그리고 형부가 있어요. 언니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네 언니가 결혼한 건 궁금하진 않아. 묻는 말이나 대답해. 시몬은 취조하듯이 날카롭게 찌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덜컥 겁을 집어삼켰고 어떻게 더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는 건 안 될 것 같으니 가만히 있었죠. 남자친구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느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모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면접 봐? 혜영이가 얼굴 예쁘지, 똑똑하지, 회사도 좋은 데 다니지, 집안 화목하지, 나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하다고. 우리 입장에선 넙죽 절을 올리면서 고맙다고 해야 한단 말이야. 뭐가 어째? 야, 정훈이가 어디가 빠진다고 그래? 내가 널 대기업에 넣으려고 그동안 뒷바라지를 얼마나 열심히 한지 까먹은 거야?
이 엄마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운지 까먹은 거야? 아니, 엄마가 날 잘 키워주신 건 나도 잘 알지. 근데 혜영이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내가 지극히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거라고.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이미 결론 내렸어. 나 진짜 혜영이 사랑해. 이 여자가 내 배필이니까 좋게 좋게 대해줘. 이 팔불출 같은 놈. 넌 더 잘나고 잘 사는 집딸이랑 결혼할 수 있어. 내가 미용실 가서 네 자랑을 실컷 하고 사진 돌렸는데 딸 둔 엄마들이 소개해달라고 난리였다고. 아이, 엄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미용실에서 내 짝을 찾고 그래. 엄마, 난 혜영이한테 확정이야. 이 여자랑 살면 평생 행복할 거라는 걸 확신한다고. 아휴, 아들놈 다 키워놨더니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서 엄마 말은 귓등으로 듣고 무시하네. 야, 난 아직 모르겠으니까 오늘은 그만 데리고 나가라. 시몬은 저를 째려보듯이 보시더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디 부족한 것도 아닌데 꼭 죄를 짓고 혼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인사를 갔는데 여전히 저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는지 몇 마디 말씀을 하시다가 혀를 차고 나가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이에 결혼이 어렵겠구나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헤어져야 할까? 어머님이 날 탐탁치 않게 보시니까 나도 마음이 흔들려. 혜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내 결정을 물을 생각 전혀 없어. 엄마가 반대하면 우리끼리 결혼하면 돼. 뭐? 자기는 그런 말이 쉽게 나와?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난 너랑 무조건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으니까. 나만 믿어. 우리 엄마가 계속 저렇게 나오면 나도 세게 나갈 거야. 그이는 시모가 반대하는 걸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며 저와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몇 번이나 화가 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포기할 생각을 금세 집어넣게 됐고 남자친구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내 아들이 하도 혜영이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결혼해라. 고맙습니다. 근데 너 앞으로 나한테 많이 배워야 한다. 직장 다닌다고 살림 등한시하면 안 된다. 요즘엔 살림을 부부가 같이 하는 시대니까 정우 씨랑 같이 배우면 아주 잘 살 거예요. 야, 내 아들한테 살림 시키겠다는 소리 하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대기업에서 허구한 날 야근하고 출장 나가고 정신없는데 살림까지 같이 하려고? 넌 칼퇴근하는 회사 다니잖아. 어머님, 저도 야근도 있고 출장도 가끔 나가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저만 살림하는 거는 좀 그렇죠. 어허이, 내가 허락해주겠다고 하면 납작 엎드려서 감사한 태도를 보여야지. 바로 내 말에 토를 다니?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결혼 허락해준 걸 바로 후회가 되잖니? 제가 말실수를 한 건가 싶지만 결혼은 저희 부부가 하는 것이니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예비 남편이 나서서 시모를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가 알아서 잘 살게. 그리고 요즘에 여자 혼자 살림한다 그러면 욕먹어. 남편이랑 분담해서 살림하면서 사는 시대라고. 아휴, 팔불출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 너 엄마랑 살면서 손에 물 묻힌 적 있어? 엄마가 날 잘 키워준 건 잘 알지. 그래도 결혼 생활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우리 사는 거 응원이나 해줘. 잔소리 심하게 하면 멀리 이사 가버릴 거야.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남자친구를 쏘아봤고 답답했는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살짝 갈등이 있었지만 결혼은 하게 됐어요. 상견례 때 자신의 아들이 잘난 걸 매우 많이 강조하면서 이 결혼은 시모와 남편이 손해를 본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엄마와 언니, 형부는 많이 어이없어 했고 엄마가 대표로 나서서 말을 받아쳤답니다. 저기 정우 어머님, 우리 딸이 어디가 모자라죠? 공기업은 뭐 아무나 가나요? 대기업만큼이나 들어가기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제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혜영이는 진짜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정우 어머님이 비꼴만큼 하찮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혜영이 어머님이 착각이 심하시네. 어떻게 대기업이랑 공기업이랑 비교를 하죠?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에 다닌다고요. 내가 이만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정우 어머님, 저희도 이만큼 딸을 키우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말끝마다 제 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시는데 듣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불편하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할까요? 엄마와 시모가 말다툼을 하자 남자친구가 나서서 시모를 말렸습니다. 그만하지 않으면 진짜 절 데리고 멀리 도망가서 살겠다며 결혼 허락해 준 거면 좋게 말씀하라고 했죠. 시모는 그이한테 실망한 눈치였지만 자신이 뭐라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더는 투정 부리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고비를 넘고 남편과 부부가 됐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 것이 왔더군요. 시어머니가 본격적인 시짜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말 오전에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살짝 눈을 떴는데 시어머니가 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깨악 하고 질렀습니다. 엄마야! 깜짝이야! 야, 간 떨어지겠다! 넌 내가 귀신으로 보이니? 어머님,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현관? 비밀번호 네 생일로 눌러봤더니 바로 열리대. 그래서 주말엔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보려고 들어왔다. 근데 퍼질러 잠만 자고 있네? 쉬는 날이라도 살림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잠이 오니? 어머님, 저희 둘 다 어제 야근하고 들어왔어요. 야근하면 밥 안 먹어? 청소도 안 해?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저 지금 엄청 놀랐어요. 몰래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절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오바하지 마라. 이 정도도 안 하면 그게 어디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냐? 아, 뭐해? 어서 일어나서 씻지 않고. 내가 살림 가르쳐 줄 테니까 당장 나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봤더니 그이는 아직 꿈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근하며 일했으니 시어머니가 시끄럽게 해도 깨지 않았죠. 결국 하는 수 없이 세면하고 청소부터 했어요. 시모는 팔짱을 끼고 제 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훈수를 두셨고요. 그냥 청소기만 미는 건데도 엄청나게 타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칼질이 서툰 저를 보고 한숨을 푹푹 쉬며 시범을 보이시더니 똑같이 해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살림의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었으니 갈굼을 엄청 당하면서 배웠답니다. 너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네 엄마가 어떻게 무슨 자신감으로 널 시집 보냈는지 의아할 정도야. 나라면 다 갖춘 다음에 결혼시켰을 텐데 말이야. 어머님, 제가 부족하긴 해도 금방 배워서 잘할 거예요. 그러니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넌 잔소리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대답할 거니? 도대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이 결혼을 왜 허락해줬는지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 음식하는 거 다 배우면 내 아들 옷 손빨래하는 거랑 다림질하는 거 가르쳐주마. 사람은 옷이 날개인 거 알지?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꿀려 보이거나 마누라한테 대접 못 받고 다닌다는 소리 듣지 않게 제대로 배워야 할 거야. 저는 속으로 그걸 왜 제가 다 해야 하는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일단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시어머니의 장단을 맞춰드렸답니다. 역시나 손빨래할 때도 욕을 먹었고 다림질할 때는 진짜 심한 말을 들었어요. 다림질은 여자가 할 줄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면서 친정엄마는 저에게 그것도 안 가르치고 뭐 했냐고 온갖 짜증을 부리셨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일어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그쳤어요. 주말 오전에 와서 이렇게 휘젓는 사람이 어딨느냐고 하면서 완벽하게 제 편을 들어줬죠. 그러자 시모는 삐쳐서 시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그때그때 나서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뒤에 일어나는 막말은 제 몫이었어요. 남편을 쥐락펴락하면서 모자 사이를 갈라놔도 되는 거냐고 흠씬 욕을 얻어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친정엄마 생신이 일요일이어서 남편과 같이 친정에 갔어요. 생신상을 차려드리려고 언니 부부와 협업하려고 의논을 나누다가 저와 형부가 같이 장을 보러 갔답니다. 미역과 생선, 채소, 한우를 사서 같이 시장 밖으로 나왔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손이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채더군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심코 당하고 말았죠. 아이,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나다 네 시어머니. 이 기집애가 감히 바람을 피워? 내 잘난 아들하고 결혼하더니 바람나서 상간남이랑 장을 보는 거냐? 아예 살림까지 차린 모양이지? 너 오늘 내 손에 돼질 줄 알아?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오해세요. 바람이라뇨. 이분은 제 형부예요. 상견례 때도 보셨고 결혼식 때도 보셨잖아요. 닮긴 한 것 같은데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형부랑 바람 피우는 거일 수도 있잖아. 말도 안 돼요, 어머님. 이거 놔주세요. 놓고 오해를 풀자고요. 하지만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따귀까지 날렸습니다. 형부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말렸는데 형부 역시 따귀를 맞았습니다. 이 찢어서 구워 먹을 것들아. 감히 내 아들을 바보 만들고 바람을 피워? 어머님, 오늘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생신상 차려준다고 모였다고요. 정호 씨도 지금 친정집에 가 있다고요. 웃기지 마. 너 형부랑 바람 피우는 거잖아. 어디서 거짓말이야? 시모는 시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진상짓을 거두지 않더군요. 형부가 저 대신 따귀를 맞아가며 막아줬습니다. 그러다 곧 제 연락을 받고 나온 언니와 제 남편이 뜯어말리자 행동을 멈췄답니다. 남편은 시모를 보더니 한숨을 쉬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 엄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어떻게 혜영이랑 형님이 바람 피울 거라 생각할 수가 있어? 엄마 머릿속엔 그런 것만 있는 거야? 야, 이것들이 바람 피운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확신해? 아니, 두 사람이 바람 피운다고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엄마 부끄럽지도 않아? 이놈의 자식이 끝까지 멍청하게 나오네. 너 나와. 네 처를 제대로 혼내고 진실을 들어야겠으니까.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다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제 언니도 더는 어른이라 참아주지 못하겠다며 똑같이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넌 사돈 어른의 머리채를 잡아치냐?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어? 사돈 어르신, 그동안 내 동생한테 이렇게 대하셨어요? 진짜 가관의 진상이네. 내 동생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사돈 어르신이 아니라 사돈 할머니라도 가만 안 둘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해드리죠. 아이, 이 젊은 것이 싹수가 누렇구만. 그래, 계속해봐. 수십 년 동안 혼자 아들 키우느라 개고생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오늘 끝장을 내보자고. 언니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시어머니를 상대했습니다. 싸움을 뜯어 말리는데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멀리서 친정엄마가 뛰어오셨어요. 언니와 제 남편이 뛰쳐나왔으니 뭔 일이 있는 걸 알고 뒤따라 나오셨던 거죠. 엄마가 먼저 언니한테 놓아주라고 손등을 찰싹 때렸고 이어서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뒤로 살짝 꺾고 언니의 머리채를 놓게 했습니다. 사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시장 바닥에서 우리 애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요? 당신 딸이랑 형부라는 놈이 불륜 사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망상을... 사돈, 정신이 아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뭐가 어째? 이 여자가 어디서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해? 당신도 한 방 먹어볼래? 시몬은 여전히 제 말을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이 시모의 손목을 잡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도로 쪽으로 모셔가 택시를 태우려고 했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거부하며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희 식구들에게 사과하더니 시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끝이 났고 친정엄마 생신날 정말 벼락 같은 일을 겪었네요. 엄마는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됐다며 진지하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혜영아, 저런 시모를 앞으로 수십 년을 더 겪어야 한다는 거잖아. 난 안 된다. 내 딸이 그렇게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사는 거 원치 않아. 그냥 이참에 갈라서라. 네 서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시모가 저 모양이면 못 참는다. 끝내는 게 좋겠어. 엄마, 그래도 남편이 늘 내 편 들어주고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도 치고 그래. 남편을 믿고 살아봐야지. 아니, 아까 보니까 네 서방이 아까 말리고 쓴소리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걸 봤다. 아유, 진짜 소름 끼치더라. 그냥 갈라서라. 앞으로 시자질에 미친 짓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을 거야. 엄마의 말씀에 언니와 형부도 동의했습니다. 평생 한번 겪지 않을 일을 겪고 나니 시어머니한테 오만정이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죄인의 마음으로 엄마와 언니 부부한테 사과드렸고 이혼은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또 이런 일을 겪을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걸 알았어요. 이혼할 생각은 쏙 들어가게 돼버렸죠. 남편은 아빠가 된다며 순수하고 해맑게 기뻐하는 걸 보니 저절로 헤어질 생각은 지워져 버렸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이혼이라는 단어는 다시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으니 축하를 많이 해주면서 남편과 잘 살아보라고 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야, 애는 개나 소나 낳거든? 나도 네 남편 가졌을 때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시어머니 등살에 개고생도 다 했어. 요령 필요를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내 아들 내조해. 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말대답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하고 시모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했고 뒤에서는 편하게 대충대충 했습니다. 그렇게 10달 동안 품은 딸을 출산하게 됐어요. 딸아이가 진통 없이 바로 태어나줘서 힘든 게 전혀 없었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할지 말지 생각하는데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줄 테니 일을 계속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어요. 들어가기 힘든 회사고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곳이니 계속 다니기로 했죠. 물론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몸이 더 힘들어지고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서 제 자리가 줄어들 것 같아 몸조리하고 바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제 결정에 시어머니는 대단히 불쾌해하셨습니다. 어멈,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너 편하자고 사돈한테 맡기고 일 다니겠다는 거냐? 어머님, 저희 부부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집 대출금을 그 일랑 같이 갚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회사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워요. 집 대출금을 같이 갚아준다고 생색내는 거냐? 야, 내 아들이 앞으로 손녀 뒷바라지 할 텐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어머님, 저는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결정한 일이니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에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넘어서 막말을 실컷 하셨습니다. 저는 한기로 흘리며 가만히 듣기만 했고요. 이것도 단련이 돼서 그런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시기도 했고요. 친정엄마가 딸아이를 봐주시다가 손목이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월차와 연차를 붙여서 일주일 동안 육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지방 출장이 일주일이나 잡혀서 일주일 동안 저와 딸 둘이서 지내야 했어요. 같이 놀러 가고 싶었는데 아쉬웠죠.
남편은 출장 가기 전 시댁에 들러 밥을 먹고 나섰어요. 그이가 지방으로 떠나는 첫날 밤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잠을 자다 일어나서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 시간에 찾아오시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 출장 가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시하려고 오신 모양이었죠. 인터폰 속에 시모를 보며 고민하다가 그냥 없는 척하고 무시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그냥 돌아갈 줄 알았는데 시모는 제가 응답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답니다. 진짜 너무하신다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인터폰 버튼을 눌러 들어오시라고 말하고 아파트 1층 공동 현관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금방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빤히 보고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설마 저한테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시려고 오셨나요? 어머님, 내일 낮에 오셔도 되잖아요.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마,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아무래도 내 아들이 사고 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가 무슨 사고를 쳤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내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그 녀석이 출장 가기 전에 내 집에 들러 밥 먹은 거 알지?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1시간 전에 하트로 저장된 사람한테 전화가 계속 걸려오더라. 어멈, 너는 울 마누라라고 저장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인 걸 판단했지. 그리고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바로 끊어버리더라. 그 녀석 지금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네? 하트로 저장된 사람이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님이 받으니까 그냥 끊어버렸다고요? 그래, 2번이나 그랬다니까. 분명히 이놈이 바람을 피우는 거야. 이걸 어찌하면 좋니? 그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애미야, 아범 휴대폰 여기 있다. 빨리 열어봐. 넌 비밀번호를 알 것 같아서 급하게 달려왔다. 저도 비밀번호는 모르는데 일단 줘보세요. 제 생년월일을 입력했더니 핸드폰 잠금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더군요. 네 생일이었구나. 그래, 그럼 어서 통화 내역이랑 문자랑 카톡 봐봐. 뭐가 남겨졌는지 확인하고 모든 일을 바로 잡아보자. 만약 바람 피우는 거라면 어멈, 네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대신 내가 상간녀 만나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족쳐줄게. 다시는 내 아들 못 만나도록 다리를 분질러버릴게. 어머님,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남편이 카톡으로 나눈 하트로 저장된 여자가 누군지 실컷 대화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대화가 오갔어요. 시어머니와 핸드폰을 번갈아가며 보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저기 엄마라는데요. 남편이 하트로 저장된 사람한테 엄마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말을 듣고 시모가 핸드폰을 낚아채서 카톡의 내용을 전부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핸드폰을 떨어뜨리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이 카톡을 나눈 여자가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어멈, 이를 어쩌면 좋냐? 나 어떡하면 좋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어머님? 침착하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자 시모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시더니 곧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날 배신하다니. 어머님, 배신이라뇨? 울지만 마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그이가 바람 피우는 건 아니죠? 시모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서글프게 울기만 하셨습니다. 거의 30분 동안 눈이 팅팅 붓도록 말이죠. 이윽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하트로 저장된 여자, 네 남편, 내 아들인 정우의 친엄마다. 아, 네? 뭐라고요? 그이의 친엄마요? 어머님, 그럼... 그래, 난 계모다. 내 아들이 9살 때 그 녀석 아빠랑 재혼했다. 근데 수십 년을 아들로 키웠으니 내가 친정엄마나 다름없으니 아들이나 나나 어디 가서 계모라고 말한 적이 없지.
저는 시모가 계모라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이가 저한테도 말하지 않아서 지금 처음 알았어요, 어머님. 그래. 근데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카톡을 보니 지금 둘이서 여행 중인 것 같은데.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친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그건 저도 읽었어요, 어머님. 그이가 친어머니랑 몰래 만나고 있었나요? 너무 충격인데요. 아니, 그 여잔 내 아들을 버린 사람이야. 수십 년 동안 둘이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분명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내 아들 놈이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더니 날 두고 친모를 만난 거였구나. 내가 잘못 짚었네. 이 핸드폰을 풀지 말았어야 했어. 괜히 진실을 알고 나니 내가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구나. 난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 누구보다 많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님, 그이가 돌아오면 대화를 해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듣는 게 좋겠어요. 그냥 카톡으로만 친절하게 대화 나눈 것일 수도 있잖아요. 둘이 여행을 갔다고 너도 읽었잖아. 아들놈은 나랑 여행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야. 이건 배신이야, 배신. 시모는 화를 내더니 다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뭘 해드려야 할지 몰라 등을 토닥여드렸고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드리고 편히 주무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도록 계속 울기만 했답니다. 이튿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하트로 저장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정우 아내죠? 네, 맞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그이가 옆에 있나요? 네, 바꿔줄게요. 남편의 친모는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그이를 바꿔줬습니다. 여보, 당신 친엄마랑 있는 거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엄마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야? 새벽에 어머님이 날 찾아왔었어. 당신 핸드폰 들고. 하트로 저장된 사람이 누군지 수상하다면서 말이야. 당신이 바람 피우는 줄 알고 찾아오셨어. 그래? 그래서 당신이 내 핸드폰 잠금을 풀었구나. 모든 걸 알게 됐고. 많이 울고 가셨어. 근데 당신 나한텐 왜 숨긴 거야? 시어머니가 계모라는 걸 왜 숨겼어? 여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내가 누구랑 있는지 알았으니까 일단 사과할게.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거 미안. 그럼 집에 가서 나머지 이야기하자. 그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는지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충격이 많이 컸던 모양입니다. 닷새 뒤 남편이 친모와 함께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그리고 어머님이라고 불러야겠지? 어머님 처음 봬요. 우리 아들 처가 참 예쁘네. 반가워요. 나 때문에 놀랬지?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내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무례한 짓을 했어요. 무례하다뇨.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어머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손녀 안아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어머님 손녀니까 마음껏 안아보세요. 남편의 친모가 제 딸을 안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구경하자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여태 몰래 만나왔던 거야? 아니, 얼마 전에 만났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대. 가난해서 날 찾아올 용기가 없으셨나 봐. 정말? 많이 힘드셨겠구나. 여보, 우리 엄마, 그러니까 계모인 엄마 말이야. 많이 울고 갔어? 엄청 많이 슬퍼했어. 당신이 배신했다면서 쩌렁쩌렁하게 오열하셨다고. 배신은 무슨... 내가 친엄마를 만나는 게 무슨 죄라도 되나. 내가 뭐라고 말할 순 없지.
그래서 앞으로 두 명의 어머니와 동시에 만나면서 지낼 거야? 아니, 이번에 친엄마랑 여행하면서 느꼈어. 진짜 엄마는 친엄마뿐이라는 걸. 그동안 계모가 당신한테 엄청 구박했잖아. 난 날마다 계모랑 싸우고 말이야. 이번 참에 계모는 정리하고 친엄마만 만나려고. 우리 친엄마 성격도 좋고 시자질도 할 일이 없으니까 당신한테도 좋을 거야. 뭐? 원래 있던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당신 진심이야? 뭐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계모 때문에 난감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친엄마를 만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 날 키워준 계모한테 고맙긴 하지만 이젠 그만하고 각자 살면 좋을 것 같아. 당신도 처가 식구들도 대환영일걸? 내 말이 맞지?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모가 밉다고 한들 한 번에 인연을 끊는 것이 맞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남편의 친모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바로 계모를 만나러 가지 않고 먼저 저와 친정에 찾아갔습니다. 태생의 비밀을 전하며 많은 충격을 줬고 앞으로 친모를 한 식구로 받아들여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엄마와 언니 부부는 역시 시모가 계모였구나 하면서 천만다행이라며 친모와의 재회를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모한테 아예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같이 가서 대화라도 나누자고 하니 나중에 마음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계모는 보름 동안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찾아가길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거의 손절하겠다고 마음이 기울어졌으니 일이 많이 심각할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친정엄마가 남편과 친모를 초대해서 다 함께 식사 자리하는 자리를 갖자고 했어요. 새 사돈이 생겼으니 환영의 인사를 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친모 셋이서 함께 친정으로 찾아가게 됐고 엄마와 언니 부부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진짜 사돈을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정우 어머니. 혜영 어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초대해 드려야죠. 이 서방의 친어머니신데 당연히 저희 집에서 환영을 해드려야죠. 그 원래 있던 분이 계모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제 딸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사돈, 제가 그분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을 되찾아 키웠어야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다 사정이 있는 법이죠. 사돈, 식사 준비가 덜 돼서 그러니 앉아서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뭐 저도 도울까요? 아닙니다. 손님이신데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요. 편하게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엄마와 언니는 주방으로 갔고 저와 남편은 친모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면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몸을 가만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디 아프냐고 묻더군요. 여보, 당신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올 사람이 있어서. 올 사람? 누구?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현관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계모인 시어머니였어요. 뭐야? 여보, 엄마도 부른 거야? 내가 어머님도 초대했어. 여보, 오늘 정리를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지금 친엄마랑 처가 식구들이랑 인사하고 대화 나눌 거니까 엄마는 나중에 봐요. 계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시라고 했다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방에 있던 엄마와 언니 부부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다들 팔짱을 끼고 남편의 계모와 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습니다. 친모가 눈치를 보더니 말문을 열었어요.
민망한 자리네요. 제가 아무래도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죄인이 괜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사돈 식구 여러분, 전 그만 가볼게요. 친모가 일어나려고 하자 제가 못 가게 막아섰습니다. 이봐요,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 아니라 아줌마라고 불러야 하나? 내가 아줌마 집에 찾아갔어요. 새로 만난 시어머니라서 둘이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려고 말입니다. 근데 아줌마 집 앞에서 누구랑 대화하는 걸 봤어요. 감옥에서 막 출소한 아줌마 동기라면서요? 사기 전 거만 육범인 아줌마. 내 남편을 왜 이제야 찾아오셨죠? 아, 그 동기 아줌마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내 남편 정우 씨한테 한몫 제대로 뜯어내고 새 출발하겠다고 했죠? 사기 치려면 자본이 필요하다고 한 거 다 들었어요. 당신은 내 남편 이용하려고 만난 거잖아요. 제 남편은 제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헉소리를 내며 할 말을 잃더군요. 그리고 계모가 이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나쁜 여편네 같으니 감히 내 아들 이용하려고 찾아왔어? 내 며느리가 날 왜 불렀는지 이제야 알겠네. 이 여편네야, 네가 바람나서 이혼하고 자식 버리고 떠난 거 내가 그동안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전부 말해야겠다. 아들 정우야, 네 친모는 바람나서 임신을 했어. 그래서 널 버리고 네 아버지와 이혼하고 떠났다고. 바람난 놈이랑 살림 차리고 살았다고. 내가 아는 건 그게 다였는데 어머의 말을 들으니 충격적이구나. 사기 전과 육범에 너에게 사기를 치러 왔다고? 정우야, 저 여잔 네 엄마가 아니야. 네 엄마는 나라고, 나. 남편은 잠시 동안 친모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저기 어머니,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에요? 바람나서 이혼해서 새 살림 차렸어요? 내가 8살 때 갑자기 떠났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사기꾼이라고요? 나한테 사기칠 자본을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예요? 나더러 집 한 채 해달라고 하더니 그 돈 먹고 튀려고 했습니까? 그러자 친모가 혀를 차더니 한숨을 쉬었고 피식 웃더군요. 아이씨, 다 걸렸네. 며느리라는 애는 남 뒤를 캐내는 조잡스러운 짓을 해서 별걸 다 알아냈네. 그리고 계모 저 여잔 옛날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입 닥치고 살 거면 끝까지 나에 대해 비밀로 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풀어버리는 거야?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난 당신을 보고 진짜 진심으로 기뻤다고요. 그게 바로 핏줄은 당기기 때문이라는 거야. 아들, 나 너한테 사기 안 쳐. 그냥 돈 좀 얻어갈 생각이었어. 계속 아들 얼굴 보려고 했단 말이야. 정우야, 너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네 계모가 키워줘서 그런 거 아니야. 바로 내가 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낳아준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돈 달라고 한 거야. 낳아준 값을 받긴 해야 하잖아. 진짜 나쁜 사람이었군요. 난 순수하게 진짜 날 보고 싶어서 온 줄 알았는데 낳아준 은혜로 돈을 달라고요? 이 자식이 어디서 큰 소리야. 야, 아무래도 너 이 여기 인간들이랑 어울리면 안 되겠다. 나가자. 이 엄마랑 둘이 나가서 같이 살자고. 내가 사기를 치러 왔다는 헛소리 믿지 말고 나가잔 말이야. 어디 감히 계모랑 며느리가 날 마녀 사냥하는 거야? 아들, 나가자. 네 계모도 그렇고 이런 여자랑 결혼 생활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어서 나가자고. 친모는 과거가 들통났고 앞으로 남편을 사기를 치려고 한 것까지 다 걸리자 횡설수설하며 버럭 화를 내며 남편 손을 잡고 나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를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라 친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내 아내는 나한테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사기 전과가 있는 데다 바람나서 날 버려놓고서 같이 살자고요? 내가 바본 줄 아십니까? 정우, 너 이럴래? 이 엄마 만나서 좋다고 했잖아. 네 계모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되게 행복하다고 그랬잖아. 그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실망한 게 많았고 홧김에 그런 소리 한 거예요. 홧김에? 정우야, 너 이것들이랑 살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고 보니? 이 엄마가 뒷바라지 다 해줄게.
앞으로 네가 잘 살게 돈도 많이 벌 거고 여자도 정말 끝내주는 애로 붙여줄게. 네 뱃살 나온 마누라는 버리고 새 인생 살도록 하자. 어서 엄마 말 들어. 아니,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내가 착각했어. 어릴 적 기억이 왜곡되었는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어. 당신은 날 버린 여자야. 내 엄마는 단 한 사람, 바로 눈앞에 있는 저분이라고. 친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뭐야? 엄마한테 당신? 계모가 유일한 엄마라고? 참, 이거 완전 웃기는 상황이네. 좋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저 옆에 내가 네 애미라고 치자. 근데 내가 낳아준 값은 줘야지. 난 돈만 받고 갈 테니까 같이 은행 가자. 뭐요? 끝까지 돈 타령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나한테 사과할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과? 왜? 야, 살다 보면 부모가 이혼하고 못 보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뭘 옛날 일로 사과까지 하라는 거냐? 그리고 내가 널 괜히 찾아왔겠냐? 출소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돈 좀 받으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니? 그 말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남편 돈을 받아 챙겨서 사기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요. 저 싸가지 없는 게 또 나서네. 야, 넌 닥치고 있어. 난 돈만 받고 나가면 되니까 다들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남편은 이를 바득바득 갈더니 친모에게 나가라고 밀어냈습니다. 나가요, 나가! 당신을 만난 내가 바보 천치였지. 수십 년 만에 찾아왔다고 멍청하게 좋다고 쪼르르 나간 내가 등신이었어. 나가! 내 아내한테 막말한 거 돌려받기 전에 당장 꺼져! 야, 이 자식아, 돈 줘! 나한테 주기로 한 돈은 인간적으로 줘야 할 거 아니야? 돈 받으면 사라지겠다고 했잖아. 이 멍청한 놈. 이런 밑바닥 인간들이랑 같이 사니 낳아준 엄마를 무시하지. 당장 널 낳아준 값을 내놔. 친모가 돈을 받겠다고 난리치자 계모가 그녀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이에 친모 역시 머리채를 잡았는데 힘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도와주려고 친모 뒤로 가서 등 뒤에서 백허그를 세게 하며 두 팔을 못 움직이게 잡았습니다. 계모는 머리가 자유로워지자 바로 친모의 귀싸대기를 후려갈겼답니다. 고통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계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못된 짓을 한 친모를 흠씬 두들겨 패줬어요. 엄마와 힘을 합쳐서 친모의 힘을 완전히 빼놨고 바닥에 굴려 면상을 밟아버렸답니다. 그러다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저와 남편, 언니 부부가 말렸습니다. 바닥에 자빠져 있던 친모는 네 발로 기어가며 소리치더니 현관을 나서더군요. 꼴값들을 떠내. 그래, 내 아들 데리고 잘 살아봐라. 내가 버린 놈 주워다 키우니 임신 못하던 계모야. 니들 오늘 일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라고. 친정엄마와 계모가 다시 혼내주려고 하자 친모는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불황자 같은 사기꾼 시모는 사라졌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주섰습니다. 그이는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더니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잠시 돌았었나 봐. 그래, 돌았었지. 너 엄마 버리고 저 여자 아들 하려고 했었지, 이 나쁜 놈아. 내가 널 가슴으로 낳아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난 한 번도 너와 헤어질 생각한 적 없어. 죽는 그날까지 너의 엄마로 남으려고 했다고. 미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됐다. 미안한 거 알았으면 됐어. 다시 내 아들로 돌아온 거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에휴, 보름이 넘도록 마음고생하며 지냈는데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어멈 고맙다. 이게 다 어멈 덕이다. 어머님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제대로 자리를 찾았네요. 아니, 나도 사과를 해야지. 어멈, 그리고 사돈, 그리고 혜영이 언니랑 형부께 사과드립니다.
이 못난 계모가 큰 무례를 범했어요. 그동안 저지른 짓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어멈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 생각하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무릎을 꿇었고 시어머니는 저와 식구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모자가 사과를 하자 저와 식구들은 다행이다 하고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그만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가서 준비하던 식사를 마저 차렸고 진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시자질을 일절하지 않으시고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어머님, 주말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오늘 내가 손녀를 보려고 왔다. 너 나범이랑 나가서 데이트하고 와라. 내가 뮤지컬 티켓이랑 호텔 식사권 끊어놨다. 자, 받아라. 어머님, 정말이세요? 얼른 받아. 팔 떨어지겠다. 내가 약속했잖니. 다시는 너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겠다고 말이야. 어멈, 내가 했던 짓들이 무척이나 부끄럽구나. 앞으로 평생 두고두고 갚을 테니 실컷 날 부려먹어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머님을 부려먹겠어요? 아무튼 감사해요. 내가 고맙지. 네 덕에 내 아들을 지킬 수 있었잖니. 사실 그동안 아들에게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 나한테는 아들 하나뿐이라는 생각만 있었나 봐. 며느리도 생기고 사돈도 생기고 손녀도 생겼는데 오로지 아들만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 앞으로는 절대로 이기적인 생각하지 않으마. 어멈, 고맙고 사랑한다. 사랑이요? 네. 그럼 저도 어머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할게요. 사과해 주셔서 고맙고 제대로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지금 제 딸이 5살이 됐는데 딸아이가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보다 더 많이 돌봐주셨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가 시자질을 안 하고 살림과 육아를 도와주셔서 매우 편하게 잘 지낸답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밉고 원망스러워서 이혼까지 생각했는데 친모의 등장으로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친모를 싫어하면서도 시어머니가 달라지게 돼서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남편의 친모는 사기 7범이 되어 감옥에서 썩고 있다네요. 다음에 나오면 또 전과 8범이 되겠죠? 여하간 친모는 가만 안 두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사기를 치고 감옥에 가는 큰 일을 치렀네요. 제 반전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